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길입니다. 자,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체계도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하시려면 이게 자,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 있죠. 자,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 파트와 그에 맞춰서 이용 개발하는 이용 개발 파트로 나뉘어지죠. 그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 파트에서 첫 번째, 자, 이렇게 국가계획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요,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요,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까지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뚜러 하는 거였죠. 그때 관리계획 내용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있고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나오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자, 뭐가 있죠? 정비 사업이 있네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여러분, 재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 재건축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관한 출발은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출발돼 나왔다는 거. 재개발, 재건축을 할까 말까를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하기로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하여 자,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이렇게 토스 해주는 거죠. 그러면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체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는 이 절차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순서가.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이 순서를 가볍게 좀 암기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부수적인 건 빼고 주된 골격만 물으니까요. 자, 이렇게. 자, 정비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이 나옵니다. 예정구역. 재개발, 재건축 무슨 구역이에요? 예정구역인 정비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이 나옵니다. 정비계획은 뭐죠? 네, 재개발, 계획, 재건축 계획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비구역이 나옵니다.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이 나오는 거죠. 자,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볼까요? 기본, 계획, 구역. 자, 기본, 계획, 구역이 나오면 그 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기본, 계획, 구역, 조합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시요. 기본 계획, 정비 계획, 구역에서 순서가 기본, 그 다음에요, 계획, 그 다음에요, 구역, 그 다음에요, 조합. 추진위원회 나오고 조합 나왔죠? 자, 기본, 계획, 구역, 조합 나오면 그 다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사관 그럽니다. 사업시행계획, 관리체험계획. 사업시행계획은요, 건축계획 그럽니다. 공사계획이죠. 사업시행계획, 건축계획이 나오고, 관리체험계획 뭐가 나온다? 분양계획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분양계획이니까 그 앞에 분양신청이 나오겠죠. 자, 순서가 사관, 기본, 계획, 구역, 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사관하고 처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고 사업하면 되는 거죠. 철거하고 못하라고요? 사업. 준공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정산 이렇게 됐네요. 소유권 이전 이게 뭐죠? 분양처분. 분양처분. 자, 사업 관리처분계획 나오면 철거하고 사업 들어가서 준공 나면 분양해주고 등기, 청산. 지체 없이 등기입니다. 자, 절차 다시 볼까요? 제일 먼저 기본이 되죠? 기본.
기본이 되면요. 계획, 정비 계획이 나왔죠. 그 다음에요. 구역, 그 다음에요. 조합. 자, 여기까지 기본, 계획, 구역, 조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본, 계획, 구역, 조합. 순서가요. 사, 관, 건축계획, 그 다음에요. 분양계획 이렇게 됐습니다. 사, 관. 자,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철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하고 준공, 자, 여기서 이렇게 소유권이죠. 시험 문제는 기본, 계획, 구역, 조합, 사, 관 하면 끝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예. 자, 이 정도 절차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시작하려면, 자, 이제 알아야 될 게 주체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먼저 정비 기본 방침이 나오죠. 자, 요 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자, 정비 기본계획은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수립합니다. 군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장이 수립한다. 5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5장이 수립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대도시가 아닌 시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야, 너 수립하지 마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어요. 도지사가 수립하지 마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됐어요. 근데 무슨 일개 군 단위가 수립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이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정비 기본 방침은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더라.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받고요. 이렇게 방침 정하고요. 기준 정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직접 사업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정비법에서는 요걸 이제 도시정비법 이렇게 약칭하는 거죠. 도시정비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침 잡고 기준 잡고 보고받는 것만 합니다.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5장이 수립한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항권자가 나와요. 요 정비계획 입항권자는요. 자, 특별하게 신경 쓸 단어는 아닌데요.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항권자입니다. 특특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하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 등. 정비계획 입항권자는 그냥 시장, 군수 등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냐? 여러분 잘 알죠? 6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 군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여기만 필요합니다. 정비 기본계획은 5명의 도시 우두머리 5장. 정비구역은 시장, 군수 6장.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여기는 5장.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주체 부분에서 공부할 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주체가 어렵다 그러면 안 되는 게 방침, 기준, 보고, 국장. 정비 기본계획 5명의 도시 우두머리 5장. 5장? 군수 없어. 정비계획 입항권자, 특특,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등. 정비구역 6장.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나머지입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누구? 시장, 군수 등. 조합설립 인가 누구? 시장, 군수 등. 여기까지는 입항권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부터 추진위원회부터 나오면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부터는 시장, 군수 등. 또 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 등, 관리처분계인가, 시장군수 등, 준공인가, 시장군수 등. 그러니까 조합부터는 모르면 누구 찍으면 돼요? 시장군수 등. 그 자가 누구다? 이방권자다.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자, 정비 기본 방침,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정비 기본계, 5장이야. 그리고 이렇게 보고하더라. 여기 5장이야. 여기 정비구역, 여기는 6장이야. 정비계획 위반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등이야. 나머지 모르면 다 뭐 찍어요? 시장, 군수 등. 그러니까 정비기본계 5장, 군수 없어. 정확하게 이해가시고. 정비구역 6장, 나머지 시장, 군수 등 하고 전체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잘 됐나요? 자, 주체 정리 끝냈고, 자, 줄거리 끝냈습니다. 줄거리 가볼게요. 자, 줄거리는 이렇게 됐네요. 기본, 계획, 구역, 조합, 사, 관. 분양계획이 나오면 철거하고 사업 들어가서 준공, 소유권 이전. 순서는 4관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 자, 그럼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 자, 소 테마를 잡아서 자, 여기도 9개에서 10개 정도의 논점을 잡아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들만. 자, 제일 먼저 정비 기본 방침이 나오는데요. 여기 정비 기본 방침에서는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게, 자, 정비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한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10년대는 수립합니다.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그때 요 기본 방침은요,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요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타 국가고시에서 다음 중 정비 기본 방침의 내용이 아닌 것은 하고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요. 그때 답이 밀도계획이었어요. 건폐율 용존에 관한 밀도계획 하는 게 나왔었는데, 자, 요 밀도계획은 옆에 있는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이더라.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밀도계획은 기본계획 내용이더라. 뭐 기본 방침의 내용을 암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여기죠. 용어정의죠. 용어정의. 자, 여기 없으면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용어정의. 용어정의 가면은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인데, 자, 주관경 개선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요? 주관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요 세 개의 단어를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때 요 세 단어는 정비, 기반 시설의 상태를 가지고, 정비 기반시설의 상태를 가지고, 주관경 개선 사업은 자, 이렇게 극히 열악하더라. 재개발 사업은 열악하더라. 재건축 사업은요, 정비 개발 상태가 양호하더라. 이렇게 처리됐네. 극히 열악이냐, 열악이냐, 양호냐, 이렇게 나눈 거 구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주관개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포기되는 동네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은 시장님이 모두 확충해주고, 우리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 자력 개량이죠.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열악한, 자, 열악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서의 열악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했죠. 또는 자 뭐가 있었냐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그랬죠. 그래서 지상열이 재개발 그랬잖아요. 상열이 재개발. 재건축은 양호한 뭘 대선하죠? 공동주택.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요. 요 공동이 빠지면 틀린 문장이에요. 옛날에 양호한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양호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협소하게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예전에는 대상이 됐어요. 지금 이제 공동주택만, 주택할 때는 단독 공동이 다 되잖아요. 여기 이제 공동주택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은 재건축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는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공동주택으로 범위가 축소됐다는 거. 자, 요 용어 정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용어 정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자, 정비 기반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구별하는데, 자, 우리는 공동 이용시설만 암기하면 되는 거죠. 이런 정비 기반설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A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게 뭐죠? A라는 도시에 도로가 있으면 이걸 기반시설 그래요. A라는 도시에 도로가 있으면 기반시설. 자, 이 도로가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 있으면 광역시설. 도로가. 네, 자,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에요. 요 재개발 구역에 도로가 있어요. 재개발 구역에. 그럼 이걸 정비 기반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정비 기반설을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도로, 공원, 광장, 하천, 공공, 공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정비 기반설에 요거 들어왔죠? 국어, 도랑 이런 거 들어온 거.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공동 이용설입니다. 놀, 마, 공, 판, 타, 탁, 어린이, 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했던 거. 놀마공, 판탁탁,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하고 됐네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놀, 마, 공.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입니다. 자, 구판장, 타가소, 세탁소. 구판장, 타가소, 세탁소, 어린이집, 경로당, 화장실, 수도. 뭐 공동이용시설에 유치원 하면서 나온 적 있었죠? 유치원은 교육용시설 학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관련돼서 용어정에서 하나만 더 정리를 하시면 용어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있어도 되고 또는 건물만 있어도 되고 또는 지상권자 됐죠.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재건축 사업에서는 토지하고 및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몇 사람? 1명. 토지 건물. 재건축은 토지 건물 아파트가 한 사람 써야 되죠. 지상권자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 예, 이게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됐습니다. 단어 됐어요? 예, 여기까지 용어정의 한 문제. 그럼 첫 번째 포인트가 용어정의였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정비 기본계획. 자, 여기 보세요. 정비 기본 방침은 국장이 수립했죠?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했죠? 그리고 나온 게 정비 기본계획. 자,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그러니까,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요. 특광, 특특, 시장, 5장이 수립합니다. 군수는 수립권자에 있다 없다? 없다. 수립권자에 군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 정비 기본계획은 빨리 성격 파악하셔야 하는데, 자, 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할 정비 예정구역을 정한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정비 무슨 구역이요? 예정구역.
그러니까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을 정해주는 게 뭐다?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정비사업 추진에 의한 단계니까 순서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순서가. 예정구역을 정하고 추진 순서를 잡아주는 게 정비 기본계획이더라 라는 거 요걸 잡아두시고, 자, 여기 정비 기본계획에서 하나 더 기억할게. 정비 기본계획 내용에는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무슨 계획이 나온다고요? 밀도계획. 밀도계획이 어디 있더라? 여기 정비 기본계획 내용이라는 거, 기본 방침의 내용이 아니고요. 기본계획 내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수리권자의 군수가 없더라. 왜 없냐?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도시가 아닌 시가 수립했다. 그럴 때는 도의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대도시가 아닌 시란 논점이고, 세 번째 논점은요, 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입니다. 주민공람 며칠 이상이요? 14일 이상 주민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타당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민공람기간이 14일 이상의 주민공람기간이 주어져 있는 것. 예정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기간이 이렇게 14일 이상의 주민공람기간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10년 단위 수립합니다. 똑같이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누가 똑같아요? 정비 기본 방침과 똑같죠. 기본 방침은 정비 기본계획의 방침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장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하면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렇게 정비 기본계획 수립했습니다 라고 보고, 그러니까 자, 우리 도시 및 주광연 정비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준 잡고 방침 정하고요, 작성 방법 정하고 방침 정하고 요 보고를 받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도 시장마저도, 요 시장 있죠? 요 시장마저도 보고는 누구한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더라. 시장마저도 보고는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한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 정비기본계획, 작성기준, 작성 방법도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자,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에서 잡아야 될 논점. 자, 5장이 수립하더라. 군수 없더라. 이때 수립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더라. 10년 단위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자, 주민에게 14일 이상 공람시켜라. 공람기간 14일. 예정구역이나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기본계획이다. 밀도계획도 들어가 있더라.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 자, 도의사가 수립하지 마!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립했으면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작성 기준, 작성 방법은 기준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사옵니다. 그 다음에 정비 기본계획에서 아주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는 게요. 여기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그럼 정비 기반설입니다. 도로나 공원을 정비 기반설 그러잖아요. 자, 요 정비 기반설의 확대, 이게 경미다는 거. 그래서 승인이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반설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경미한 걸로 봤고요. 요게 경미한 거고 특이사항이고, 건폐율, 용적률 20% 범위에서 변경입니다. 20% 범위에서 변경. 예, 이것도 경미한 걸로 보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의 면적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면 경미한 겁니다. 근데 정비 예정구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어요. 구체적으로 명시됐을 때는
20% 범위까지 변경을 경미로 봅니다. 이렇게. 요게 좀 아주 특이하네요. 정비 기반시설 확대 경미한 상황이라서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고요. 자, 승인 절차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20% 범위에서 변경이나 정비 예정구역의 변경은 10% 범위의 변경이 경미한 건데 정비 예정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 면적이. 그럴 때는 20% 범위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보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비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용어 정의와 정비 기본계획 두 번째 논점까지 확인했고요. 자, 세 번째 논점 들어갑니다. 예, 안전진단이라는 논점이 나옵니다. 자, 안전진단을 하려면 조금 더 절차를 진행해야 되죠. 자, 이 건물이 안전한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에 건축물을 대상하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비계획 입안, 수립 입안이 나오는데요. 입안하기 전에 뭐가 나오고요? 입안 제한이 있고요. 입안 제한하면 얼마 제동이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죠. 3분의 2 입안 제한. 자, 공법의 제한 그러면 다 얼마? 3분의 2. 기반설만 5분의 4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비계획 입안 시기, 수립 시기가 되는데 수립이 안 되면 이렇게 지역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돼 있고요. 입안 제한하기 전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면 안전단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단,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 입안 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 자, 다시요. 입안 제한하려고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고, 입안 제한하기 전에 안전단 요청할 때는 10분의 1, 요거 산호 구별하시고, 제한은 3분의 2, 요청은 10분의 1.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 제한하기 전에 안전단 요청, 재건축 사업에서. 자, 그럼 이제 안전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진단은 언제 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하고 나면 돼, 시기. 입안 제한하기 전에 한다. 얼마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면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청하면 입안 제한하기 전에. 또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할 때, 요 시기가 도래할 때 뭐 할 수 있다? 안전진단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안전진단에서 비용 부담입니다. 방금 10% 이상 동의해서 요청한 자 있죠? 비용 부담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비용 부담은 누구한테요?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자, 세 번째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거. 이게 주 출제 포인트죠. 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첫 번째 천재지변입니다. 급하죠? 입안권자가 인정하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잔여 건축물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했어요. 나머지 잔여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잔여 건축물.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 밖에 있는 도로가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불가피하게. 정비구역 밖에 있는 도로가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으로 뭐가 되더라? 편입이 되더랍니다. 그러면 그 도로 부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랬죠? 자세불량. 진입, 도로, 부지 위에 있는 건물이면 무조건 철거될 운명이죠. 그래서 왜 하필이면 도로 부지 위에 짝다리 짓고 서 있냐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자세불량이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법에서 D등급, 2등급, D등급이나 2등급, 다 2등급 그랬나요? 예, 그러면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네 번째,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을 입안하려고 할 때는 안전한 결과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 고려, 도시계 지역 여건 등 종합적 고려하는 거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자,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안전진단하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과 보고서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하면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는 자, 적정성 검토가 마음에 안 들면 자,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적정성 검토를 뭐 할 수 있다?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뢰했는데 자, 6번째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됐어요. 적정하지 않다라고. 그러면 자, 정비계획 자, 우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 이 재건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입안권자에게 취소 등 정비계획 안전단에서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 요 재건축 결정 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걸 요 안전 진단에 대해서 정리. 자, 10분 이상의 도움을 요청했던 거 비용 부담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켰고 전제지변, 사용금지, 잔여 건축물, 자세 불량, 다해 등급 제외할 수 있다. 종합적 검토했죠? 결과 보고서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제출하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자, 재건축 결정 등 자, 재건축 결정에 필요한 조치, 자,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직접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입안권자에게 야, 이거 취소해야겠는데 라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안전진단기관에는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 다음에 뭐 하시죠?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명칭 바뀐 거 아시죠? 예.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출제 포인트가 용어 정의, 용어. 두 번째 포인트가 정비 기본계획. 세 번째 포인트가 안전진단하고 되어 있죠. 네 번째 포인트와 다섯 번째 포인트를 들어갈 텐데요. 자, 그 과정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한이 나오죠. 입안 제한 얼마 제동이요? 3분의 2 돼 있고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있죠? 6장. 뭐 여기서는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 정비계획 관련지에서 추가한 원점이 여기 정비계획 관련돼서는 정비계획 공법 유일하게 주민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라고 서면 통보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불러서 주민 설명회 하고 공람시키죠? 며칠 이상? 30일 이상. 그때 공법 유일 여기에 뭐가 나온다? 주민 설명회. 어디서요? 주민 설명회가 어디에 나와요? 정비계획. 이렇게. 정비계획은 딱 이만큼만. 정비구역은 6장 이만큼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되냐 그러니까요. 자, 개발행위 허용사항입니다. 똑같이. 도시개발법에 나왔던 것과 똑같이 허용사항.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허용사항.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허가받는 것은 건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서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고 한 달 이상, 중목의 벌채, 식재, 나무 심는 거 있었죠? 여기까지가 허가상이었어요. 이제 허가 안 받는 걸 1번은 허가, 2번은 허가받지 아니하는 거 하고 나오죠. 제일 중요한 게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응급조치. 재해복구 재난수면 응급조치는 자, 요건 자, 조심합시다. 허가받지 아니한다. 신고한다. X. 허가받지 아니한다로 되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개월 내 신고, 허가받지 아니한다. 둘 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나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분명히 이렇게 허가받지 아니한다 됐어요. 신고 틀린 문장입니다. 자, 신고 틀린 문장인 거 꼭 점검해 주십시오. 신고는 틀린 문장이더라. 자, 그 다음에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였으면 안전조치할 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농림,
자, 뭐죠?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장, 탈곡장 이런 거 만들면 허가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경작을 해 흥질리 변경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죠? 그 정도의 토속 채취면 경명을 봐서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남겨두기로 했어요. 남겨두기로 했어요. 존치 결정 허가받지 않습니다. 안전조치 허가받지 않습니다. 재고 전환성금 조치 허가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뭐였냐면, 자, 관상용 중목을 관상용 중목 임시 식재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했습니다. 자, 관상용 중목을 임시 식재하면 이때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용 중목을 경작지에 임시 식재합니다. 경작지에. 그러면 보상 대상이 돼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바뀌는 거. 경작지 임시 식재면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허가 관련돼서 부연 설명을 좀 해보자면, 허가 안 받고 개발하면요, 공법에서 허가를 안 받잖아요. 그럼 다 3학년 3반이죠. 근데 도시정비법만, 지금 여기만 허가받지 않으면 2년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허가받으면 국토계획법에 개발의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허가받으면 국토계획법에 개발의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요 허가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기득권 나오죠. 자,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3개월 내 신고하지만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30일 내 신고. 그 다음에 여기 개발의 허용사에서 이야기되는 게, 여기 정비구역에서는,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여기 정비구역에서는, 자, 지역주택조합원, 지주조합,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모집 금지 조항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출제 포인트고, 다섯 번째 출제 포인트가 정비구역의 해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정비구역 지정되는 게 해제되는 건데요. 해제가 의무가 있고, 해제가 재량이 있잖아요. 정비구역 해제가 재량이 있는데, 해제할 수 있다죠. 여기는 해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것은요,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판단의 여지가 있는 거. 자,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더라. 추진사 보니까 도저히 목적 달성 못할 것 같더라. 30% 이상의 해제 요청하더라. 자, 자력 계약 방식인 때 주거환경 현사에서 10년 지나고 과반수 동의가 있더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2분에서 3분의 2 이하의 동의가 있더라. 과반수 동의가 있더라. 3분의 이상. 그다음에 과반수 동의가 있더라. 이렇게 동의 요건 넣으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과도한 부담에 예상되더라. 목적 달성 못하더라. 그럼 해제할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는 그게 논점이 아니죠. 여기 해제하여야 한답니다. 해제하여야 한다는요, 이렇게 몇 년하고 확정 기한이 돼 있어요. 자, 몇 년 내 일을 안 하더라. 2년 내 일을 안 하더라. 3년 내 일을 안 하더라. 5년 내 일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면, 자,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 됐어요. 이때 추진위원회가 보이면 추진위원회가 얘가 보여요? 그러면 2년 내 뭘 안 한 거예요. 추진위원회 보이면 몇 년? 2년. 2년 내 일을 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추진위원회가 안 보이면 3년 내 뭘 하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사업시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시행하고 변하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 시행은 재개발 사업이죠. 그때는 몇 년? 5년.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 의무 나오면, 자,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안 보이면 3년, 토지 등 소유자 시행하면 5년, 이렇게 처리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출제 포인트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출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우리
사업 시행 방법, 사업 시행자 하는 내용이 6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잠깐 넘겨볼까요? 요 사업 시행자 관련지어서 여기서 이제 자, 사업 시행 방법과 사업 시행자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요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 지금 이게 사업 시행자 시행 방법이 6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방법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환지 방식, 그 다음에 자력 계량 방식, 스스로 보존 정비 계량하는 자력 계량 방식, 그 다음에 수용 방식, 그 다음에 관리 처분계획 방식, 이거 섞어주는 거 섞어서 한다, 혼용 방식 섞어서 한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렇게 암기했어요. 환, 자, 수용해서 혼용, 짬뽕이죠. 짬뽕 먹이면서 관리하는 방식, 환자, 수용해서 짬뽕 먹으면서 관리하는 방식 이렇게 했어요. 재개발 사업은요 환지 방식이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관리 처분 방식. 그래서 재개발은 환, 관 4시가 해요. 건축물 공급하고. 재건축 사업은요 다 안 되고 뭐만 되죠? 관리 처분 계획 방식만 됩니다. 근데 이 관리 처분 계획이 좀 특이한 게 자, 재건축 사업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오피스텔 건설 공급합니다. 오피스텔 전체 건축 연면적의 30%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단 토지 성격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준이는 재건축할 때 오삼불고기를 좋아해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상준이는 재건축할 때 오삼불고기를 좋아해 이렇게 공부했던 거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환지 방식과 관리 처분 방식이 모두 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요 두 사업, 주거환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 자, 재건축은 환지와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다. 자, 주거환경 사업은요, 환자 수용해서 짬뽕 먹이면서 관리하는 방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넣으면 차이점이 여기 환지가 재건축은 안 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오삼불고기, 오피스텔 30%. 오삼불고기는 어디 가서 먹어요? 재건축하는 동네. 여기 짬뽕은요? 달동네. 짬뽕은 달동네. 짬뽕은 어디요? 달동네. 그 다음에요. 자, 오삼불고기는 재건축하는 동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사업 시행자 들어간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급공사라서요. 관급입니다. 관인 주도의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죠?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합니다.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하니까 자, 주거환경 사업에는 사업 시행자의 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요, 조합도 할 수 있고 또는 토지 등 소유자도 할 수 있습니다. 몇 인 미만일 때, 20인 미만일 때. 재건축은 조합만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급공사라 시장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하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은 못합니다. 그때 주거환경 사업을 시장공사나 주택공사가 할 때 현상 유지,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는 방식이 있죠. 보존정비 개량. 이때는 시장 군수가 직접 하거나 신사 군수 등이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할 수 있었어요. 지정. 그리고 주택공사는 과반수 동의면 될 거예요. 여기는 논외죠. 여기 논점은 전면 철거 방식입니다. 주거환경 사업을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할 때는 소유자의 3분의 2상의 동의와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이면 얼마 이하요?
2분의 1. 그때는 요 과합한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합한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이면 과합한수 동의를 생략합니다. 천재지변이면요. 전체 동의를 자, 천재지변이면 전체 동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 전체 동의 생략입니다. 전체. 동의 안 받습니다. 천재지변일 때는 전체 동의 생략. 시장호수나 주택공사가 소유자 3분의 1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서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 세대수가 등기 소유자의 2분의 1이 하면 요 과반 동의를 생략할 수 있고 천재지변이면 동의를 다 생략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사업은요. 재개발과 재건축이 공통되는 게요. 이렇게 조합이 합니다. 또는 조합이 단독으로 하거나 과반수 동의받아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에는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이 들어갈 수 있죠. 재건축은 신탁업자나 한국부동산원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신탁업자 부분에서는요, 천재지변 그럴 때는 재개발, 재건축 다 개입합니다. 심지어 토지 등 소유자도 천재지변일 때는 재개발, 재건축 다 개입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일 때는. 그렇지 않고는, 자,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거죠. 재건축은 조합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 신한은행 있잖아요. 이 신한은행은 재개발만 기본적으로 융자하더라. 이렇게 시행자 파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시행자 파트까지 정리가 되면 우리가 자, 7번째 출제 포인트로 조합 들어가는 거죠. 조합 보면서 누구도 같이 보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이렇게 추진을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 몇 자죠? 5자. 그래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동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구성합니다. 하여 시장, 군수 등의 승인받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추진위원회 위원장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에 대해서 동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자, 이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자, 공공지원을 하려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돼 있고요. 자,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추진위원장 있죠? 누가 있죠? 감사. 아직 이사가 있다, 없다. 세 번째, 추진위원회 업무상입니다. 조합 설립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담당하는 게 추진위원회잖아요. 근데 이 추진위원회 업무상에서 자, 절대 추진위원회에서는 누구 이야기하면 안 되죠? 조합원 이야기하지 마. 아직 조합이 구성 안 됐으니까 조합원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추진위원회에서 안전진단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여기서 안전진단 담당인데 안전진단이 이렇게 당겨졌죠. 추진위 업무상에서는 빠졌어요. 안전진단은 추진위 업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조심할 게 시공자 선정입니다. 이것도 추진위 업무상에 없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시공자 선정되고 시행자 선정되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도 추진위 업무상이 없다라는 거. 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추진위원회가 선정합니다. 그때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해라 되고요. 추진위원회 행한 업무는 자, 조합이다 포괄 승계합니다. 그래서 회계장부나 관련 서류를 며칠 내에 인수인계 30일 내에 인수인계하도록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거. 추진위원회에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추진위원회가 됐으면 같이 연결시켜서 누구 공부해야 되죠? 조합을 공부해야 됩니다.
먼저 추진위원회가 나왔죠. 얘가 하는 행위를 자 조합이다 포괄 승계 이렇게 되죠. 여기 조합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되어야 되니까 뭘 해야 되죠? 등기. 인가받고 며칠 내에 등기해야 되죠? 30일 내에 등기하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조합을 만들 때는 첫 번째 시장, 군수 등의 뭘 받으세요? 예,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법인이잖아요. 얘는 공법상 사단법인 그럽니다. 그래서 인가받고 30일 내 등기해야 성립한다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조합원은 누가 되죠? 토지 등 소유자가 되죠. 자, 그때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잠깐 구별해 볼까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에서 자,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당연 조합원입니다.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이렇게 동의받아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라는 거. 강제 가입입니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 설립에 동의 한 자만 조합원입니다. 동의 안 하면요, 자, 매도 청구 대상이 되죠. 먼저 30일 내에 동의에 대한 서면 촉구하고, 그래도 해답이 없으면 2개월 내에 이제 해답을 해야 되잖아요. 서면 촉구하면 2달 내에 2개월 내에 해답을 해야 되고, 회답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아야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야, 너 팔고 나가. 그래서 매도 청구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럼 재건축 사업은 동의 한 자만 조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택단지,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안에서 밖에서 좀 달라지죠. 주택단지 안에서는 동별로 과반수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변경은 3분의 2. 밖에서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재건축 조합을 만들었고요. 그때 재건축은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고, 동의 안 하면 너 팔고 나가. 재개발은 당연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합원이 되면 조합원지 양도 양수가 재개발 사업에서는 양도 양수가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양도 양수가 금지고, 재건축은 조합 만들자마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도 양수 금지되는 거 이렇게 같이 처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두죠. 그때 결격사유다면요, 당연 퇴임인가요? 당연 퇴임이고, 퇴임 전에 관여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때 조합의 임원들 자격 요건, 자, 거주 몇 년? 1년.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또는 소유 몇 년? 5년. 둘 중 하나는 충족해야 되죠. 그리고 조합장은요, 관리처분계 인가 받을 때까지 거주해야 되고, 조합장은 관리처분계 인가 영업이면 그때까지 영업을 해야 되고, 관리처분계 인가 받을 때까지 거주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 알아주면 되겠고요. 자, 조합에서 하나 더 공부하면 대의원회 있나요? 대의원회. 자, 요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필수 기한으로 되어 있다는 거. 도시개발법은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잖아요. 여기는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합에 대해서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됐나요? 예. 그게 7번째 출제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야 되니까 볼까요? 자, 어떻게 됐어요? 기본, 자, 내용 자체가 기본, 그 다음에요, 계획, 그 다음에 구역, 그 다음에 조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처리됐나요? 자, 다음 절차 볼게요. 우리가 기본, 계획, 구역, 조합까지 공부하니까 다음 순서가 자, 사업시행계, 관리처분계, 사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업시행계 관련된 게 8번째 논점, 관리처분계 관련된 게 9번째 논점입니다. 요 사업시행계획은 자, 논점성이 좀 많이 약합니다. 먼저 사업시행계획 인가 첫 번째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습니다. 60일 내 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60일 하는 거.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을 때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 건축계획 하는 거 아셔야 되죠? 예. 자,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요 계획에 대해서 자, 토지 소유자의 얼마? 4분의 3.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뭐, 지정개발자 할 때는 소유자의 과반수,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 고시의 효과. 사업시행계획 건축계획을 인가받고 고시하면 효과가요. 네, 사업, 인정, 및 고시의제 하여 이때 수용권이 만들어집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였으면 수용권이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재개발 사업에서요.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비를 예치합니다. 몇 프로까지요? 20%까지. 재개발 사업만 예치합니다.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낼 때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라 됐어요.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 정비구역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을 설치할 때 200m 이내에 교육시설 설치하면 교육관, 교육장과 협의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가 요 사업시행계획 내용인 것은 하면서 나오면요. 사업시행계획 내용하고 문제 나오면 조심할 게, 자, 사업시행계획 내용에서는 철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철거는 여기 있잖아요. 관리처분계획 다음 여기가 철거잖아요. 철거하고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아직 철거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에서는 분양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 사업시행계획이 나와야 120일 내에 분양 통지가 이루어지고 통지날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분양 신청, 부득이하면 20일 연장, 362 통지날부터 30일에서 60일, 20일 연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에서 조심할 게 여러분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은 누구 이야기죠? 재개발. 임대주택은 재건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재개발이지 재건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건 임대주택은 재개발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업시행계획 내용에 대해서 사업시행계획 내용은 자, 뭐 여기 주민 이주 대책이나 아니면 CCTV는 범죄 예방 대책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때 요 철거, 분양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업시행계획에서 사업시행과 관련돼서 자, 이렇게 사업시행계획하고 되는 거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우리 설명을 해보면 사업시행계획 내용에서 분양이나 철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 정비사업비 20% 예치하는 거, 여기 나오면 문제가 좀 그렇죠. 좀 어려운 문제 나오는데 그때 꼭 조심할 게 철거나 뭐
분양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 이런 거 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 오셨으면 120일 내 분양 통지가 이루어지죠. 자, 분양 통지가 이루어지면 여기서부터 30일에서 60일 사이에 분양 신청하고 20일 연장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계 9번째 포인트 들어갈게요. 관리처분계 사하고 안 됐죠? 자,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입니다. 가끔 이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관리처분계획이 뭐죠? 분양계획. 그럼 관리처분계획 내용은요? 전부 다 분양 거시기, 분양 뭐시기. 전부 다 분양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의 분담금, 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명세, 평가액 및 명세가 나와요. 세입자들 손실보상을 위한 명세 및 평가액이 나와요. 관리처분계획에.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분양, 분담금, 세입자 머니. 분양에 대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세입자 머니. 관리처분계획은 뭣도 나오냐면요. 철거 예정 시기도 나옵니다. 철거 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에 철거니까. 시행령에 들어가면 여기까지 이야기되고 있어요. 철거 예정 시기까지도.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이 나오더라, 분담금이 나오더라, 세입자. 분양 이야기하고,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뭔 이야기예요? 분담금. 내 돈, 누구 돈? 세입자 돈.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가면 분양, 내 돈, 세입자 돈. 관리처분계획 가면 분양, 내 돈, 세입자 돈.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푸는 요령, 관리처분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고,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여기 관리처분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자,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기준하고 되는데, 요 작성 기준에는 자, 작성 기준이 중요한 논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은 첫 번째, 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1주택, 1세대 1주택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하나. 두 번째, 토지나 주택을 공유해도 몇 개? 하나가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 토지 있잖아요. 1토지 공유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달리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뭐 서울특별시 조례는 90제곱미터당 하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나 면적 기준에서 자, 이렇게 두 개 줄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나 면적 기준에서 두 주택. 그때 하나는 신청한 거, 하나는 덤 60 이하짜리. 그리고 전매 제한 3년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청한 거 하나, 덤 하나. 그래서 이게 9시 뉴스에 요즘에 1+1을 선호한다는 게 이거였고. 자, 논점이 이제 여기죠. 자,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인데 과밀 억제권역. 자, 안에서 하냐, 밖에서 하냐.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이렇게 됐어요. 안에서는 3주택까지. 밖에서는 수만큼. 근데 조건이 3주택 수만큼 되는데 조건이 어떻게 됐냐. 투기, 과열, 지구도 아니더라.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더라. 이럴 때 3주택 수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한 세대가 자 5개를 소유하고 있다. 최대 공급 개수는 투기 과열 지구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다. 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3개. 여기는 몇 개 되죠?
5개 이렇게 시험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게 이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원칙 1주택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투기 안 하죠. 기숙사 투기 안 하죠. 공적 주체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 투기 안 하죠. 그럼 얘들은 무조건 사업이 뭐든 수만큼 공급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세대 1주택입니다. 공유면 하나입니다. 1. 토지 공유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자,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실 기준에서 자, 가격 고실 기준은 가격이나 면적 기준으로 2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신청한 거, 하나는 덤 60 이하 전매 제한 3년. 왜 재건축 사업에서 과밀로 접근력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3주택 수만큼. 단 투기과열지도 아니고 조정대상도 아닐 때 3주택 수만큼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하나만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우리 지금 어디까지 처리가 됐냐면 관리체험계획 작성 기준까지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차 볼게요. 정비 기본계획 수립했고, 정비계획 수립했나요? 구역 지정했죠? 조합 만들고, 자,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관리처분계획 넣었죠? 그러면 관리처분 맞춰서 못하고 철거하고 사업시행했나요? 그 다음에 준공인가하면 소유권 이전고시, 등기 청산, 등기 지체 없이 하고 되어 있던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전체 절차가 이러했고요. 자, 정비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했죠? 5명의 도시 우두머리 5장. 정비구역은요 6장. 나머지 모르면요 시장, 군수 등. 여기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 등 하는 거였죠? 입안권자가 시장, 군수 등. 자, 이렇게 철거하면 자, 사업 시행해서 준공 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산 이런 절차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절차 논점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일 첫 번째 포인트가 용어정의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정비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세 번째가 안전진단이었죠. 네 번째가 자, 개발행위 허용사항이었죠. 개발행위 허용사항. 다섯 번째가요. 이게 네 번째, 이게 다섯 번째. 정비구역 해제였고요. 여섯 번째 논점이 사업 시행 방법과 시행자. 이렇게 됐죠. 자, 일곱 번째 논점이요. 조합. 여덟 번째 논점이 사업 시행계. 아홉 번째 논점이 관리처분계. 뭐 논점 10번째로 뭐 준공인가를 잡기도 합니다.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 자,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까지 점검해 주시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충분합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6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9개 논점 정리하면 3개에서 4개가 해결이 됩니다. 1시간 조금 넘는 분량이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하니까 방금 했던 이 논점 중심에다 조금만 살 붙여서 골격 잡으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가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해서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만나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